G2 Investor Weekly 2023년 3월 24일자 지난 한 주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사진 왼쪽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S&P 500 지수의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월의 일 동안의 시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일주일 동안에 플러스 1.39%, 나스닥 시장은 플러스 1.66%,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플러스 1.18% 올랐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에는 종목 숫자가 500개가 아니고 505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Y2 데이트, 그러니까 지난 1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이 S&P 500 지수 대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한 3개월 조금 못된 기간 동안에 누적 기준으로 플러스 10%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한 이유나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찍었거나 아니면 정점을 아주 가까웠거나 하고 올해 4분기에는 특히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시장 투자자들의 그런 전망이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ETF 중심으로 시황입니다. ETF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좀 올랐다고 보이는 그런 섹터는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골드죠. 예, 금값이 최근에 아주 많이 치솟고 있는데, 그래서 골드 ETF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여기서 이제 ex-USA와 차이나와 이머징 마켓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아직도 비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이 이머징 마켓과 이 인터내셔널 마켓은 좀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유럽 시장도 한 3월 초까지, 그러니까 1월과 2월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이 유럽 주식시장도 아주 많이 올랐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F 종목들 가운데 좀 저조했던 그런 섹터를 보면은 인버스는 뭐 매우 저조해 있고요. SQQ라든지 뭐 SPXS라든지 이런 한국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인버스 펀드들은 저는 그렇게 좋은 투자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은 이게 한도 없이 그냥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매일같이 정산을 하는 ETF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이 파생 상품을 스왑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치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기대하는 것만큼 수익은 나오지 않는 반면에 이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버스 펀드가 지난 한 주간 많이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에서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상업부동산 쪽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이 상업부동산이 부진한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그 재택근무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오피스로 이제 출근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이유 있는 반항이라고 할까? 물론 윗대가리들은 전부 다 나와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걸 보고 싶어 하겠죠. 그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테크 산업 쪽에서는 재택근무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 빌딩이 그만큼 수요가 코로나 위기 전만큼 수요가 있지 않아서 이 상업부동산에 그동안에 대출을 했던 특히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부실 위험에 빠질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 ETF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미국 채권 시장입니다. 여기 가운데 제가 빨간 그 사각형으로 표시를 한 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2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3.77%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10년물 미국 국채도 지금 3.38%로 한 주를 마감을 해서 역시 마이너스 57 bps가 떨어졌습니다. 단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급락하는 배경은요, 올해 금리 인상이 정점에 가까웠고 4분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역시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머니마켓을 보겠는데요. 왼쪽의 차트는 미국의 이제 그 어떤 헤지 펀드에서 그린 차트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은행권 부실과 금융 불안이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런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서 현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머니마켓 펀드로 지금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지난 한 주간 무려 143빌리언 1430억 달러겠죠. 예, 1440억 달러가 현금 펀드로 옮겨갔고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뒤로만 따져도 뭐 약 200빌리언, 그러니까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지금 머니마켓 펀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emand for cash가 굉장히 스트롱하고요. 그 배경은 역시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때문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트는 이제 원유 차트인데요. 왼쪽의 그림에서 이 파란색 곡선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영국 북해 유전, 그러니까 브렌트 크루드 오일 가격입니다. 지난 한 주간 5거래일 동안의 그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는 69달러 수준, 브렌트유도 75달러 수준,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특히 서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사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끊기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도와 중국이 그 수요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불안 때문에 이제 석유 가격이 비교적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전망입니다. 3월 22일에 그 25bps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요. 예, 동결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25bps를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하나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도표에서 왼쪽은 2022년 작년 12월의 점도표고 보라색은 이번 2023년 3월의 점도표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지금 점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만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Financial Conditions Index라고 FCI라고 금융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또 그에 따라 이제 여신 기준이 아주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150bps 정도,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와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제 여신 규모 자체가 마이너스 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한 해 동안의 미국의 GDP도 GDP 성장률이죠. 그것도 마이너스 0.5%포인트 추가로 하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불안이 불거지고 있는 유로존에서도 여신 규모가 마이너스 1.2%포인트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유로존의 GDP 성장률도 약 마이너스 0.3%포인트 추가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옐렌 재무장관이
예금 보장 한도 그 25만 달러 한도와 관계없이 미국 전체의 이 요구불 예금이 액수가 18.9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국 GDP가 약 22조, 23조 달러인데 그거에 한 80% 가까운 돈이 지금 요구불 예금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제한 없이 그거를 전액 보장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그, Financial Condition Index, 유동성이 지금 줄어드는 결과로 인해서, 이, REIT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신탁, 회사들, 그 회사들은 이제 그 수익률이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1.6%를 떨어졌고 그 1월 초부터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계산해도 마이너스 18.8%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미국의 상업부동산이 아마 요 다음번 위기에는 그 상업부동산이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을 조금 더 해보자 보이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아섬에 따라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구리 가격이 플러스 5.3% 올랐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플러스 2.3% 올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3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어떤 그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Consumer Confidence 데이터가 나오고요. 소비자의 들의 어떤 소비자들이 미래를 관측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ortgage applications, 그러니까 신규, 그 주택 구매 여신 신청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itial jobless claims, 그러니까 실업 수당 청구하는 그런 건수가 또 발표가 되고, 또 2023년 1분기 3월 말로 끝나니까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PC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나오고 그리고 역시 시카고 PMI와 미시간 대학 서베이 소비자 서베이가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지표를 보자면은 이제 여기서는 EU 유럽연합의 컨슈머 컨피던스와 또 실업률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역시 실업률과 산업 생산량이 발표가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역시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영국에서도 GDP 성장률과 그다음에 주택 가격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끝으로 호주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주 그 G2 Investor Weekly를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경제 분야 또 투자 분야 이런 분야에서 제가 그 세분화해서 지금 콘텐츠를 좀 많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마켓과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벤처, 그래서 벤처 소식을 좀 전해드리죠. 글로벌 교육에 특화한 소식들, 또 투자 길잡이는 어떤 토픽이라기보다는 투자할 적에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하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노베이션은 뭐 각 기업별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거나 아니면 챗GPT나 GPT-4처럼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이노베이션 그런 트렌드를 소개를 하고요. 인더스트리는 어떤 기업이나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체, 예를 들면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인더스트리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스토리는 개별 기업별로 뭐 스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테크 소식 등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 테크놀로지 업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테크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해서 테크놀로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ESG는, ESG,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매니지먼트는 경영 차원에서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새로운 경영 기법이나 경영의 어떤 사조, 새로운 트렌드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탐구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경제학자, 특히 경제학 교수들이 보는
논문이죠. 학술 논문을 좀 쉽게 제가 풀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이 코너는 한국에서 돈이 아주 많아서 해외에 난 부동산을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뭐 유럽과 주로 미국을 그 중심으로 굉장히 비싼 그 주거용 부동산, 상업 부동산 말고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비싼 집이죠. 예, 뭐 하와이나 뭐 베벌리 힐스나 프랑스 남부의 뭐 코트 다스유르나 이런 데에 있는 해외 부동산 매물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스스로 개발은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터뷰, 예를 들어서 잡 인터뷰를 해외 기업이랑 할 적에 이런 점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걸 비롯해 가지고 스스로 개발 영역에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소셜 미디어와 이런 채널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콘텐츠를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